형제자매 때문에 부모님 간병 문제로 싸우고 계시진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관계마스터입니다. 얼마 전에도 50대 형제 3분이 함께 상담실에 오셨어요.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세 형제가 서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첫째 형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장남이니까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동생들도 비용은 나눠야죠. 한 달에 요양비만 200만 원인데 제가 혼자 다 부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둘째는 자기 형편도 어렵다고 빼고 막내는 결혼도 안 했다고 안 낸대요. 둘째, 동생 말씀도 들어봤어요. 형님은 부모님 재산 다 받을 사람이 뭘 그러십니까? 아파트도 형님 명의로 했고 예금도 형님이 관리하시잖아요. 저는 결혼할 때 전셋집 하나 얻어준 게 다예요. 형님이 재산 다 받으시면서 비용만 나누자는 건 말이 안 되죠. 막내 동생도 억울해 하더라고요. 형님들은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으면서 저한테 똑같이 내라고 하세요. 저는 아직 혼자 사는데 제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데 무슨 돈으로 매달 60만 원씩 낸다는 겁니까? 세 형제가 서로 쏘아보는 눈빛이 정말 살벌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요즘 50대 형제들의 현실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제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돈을 누가 낼 것인가? 이게 첫 번째 갈등이에요. 두 번째는 시간과 노동력 문제입니다. 요양원에 모시든 집에서 모시든 누군가는 시간을 내서 돌봐야 해요. 병원 모시고 가야 하고 용품도 사야 하고 안부도 확인해야 하고요. 이런 일을 누가 할 것인가? 형제들 사이에서 서로 미루는 거죠. 세 번째는 재산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 재산을 누가 더 받느냐에 따라서 돌봄 책임도 달라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재산 많이 받을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아니다, 형제끼리 똑같이 나눠야 한다.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과거의 앙금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누구를 더 사랑했나, 누가 더 혜택을 받았나, 이런 과거의 감정들이 지금 폭발하는 거예요. 형은 대학 등록금 다 받고 결혼자금도 받았잖아. 나는 고졸인데. 그런데 이제 와서 똑같이 부담하자고. 이런 식으로 과거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배우자 문제예요. 본인은 부모님 모시고 싶은데 배우자가 반대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며느리들 사이에서 갈등이 심하죠. 우리 집은 절대 안 돼. 형님 댁에서 모시든지 요양원 보내든지 해. 이렇게 되면 형제들끼리도 서로 원망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54세, 52세, 48세 세 자매분들이 상담을 오셨어요. 어머니가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데 세 자매가 완전히 갈라섰더라고요. 큰언니 말씀이에요. 제가 장녀니까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오겠습니다. 그런데 동생들도 비용은 나눠야죠. 한 달에 각각 50만 원씩만 내주세요. 제가 나머지는 다 할게요. 그런데 둘째 동생이 반대했어요. 언니는 부모님 아파트 받기로 한 사람이 무슨 소리예요? 그 아파트가 지금 시세로 5억인데 저희는 각각 5천만 원씩만 받기로 했잖아요. 언니가 3억은 더 받는 건데 비용을 똑같이 나누자는 건 말이 안 되죠. 막내도 한마디 했어요. 저는 아직 애들 대학 보내느라 빚도 있어요. 한 달에 50만 원이 어디서 나와요? 언니는 자식들도 다 컸고 집도 있으면서 저보고 똑같이 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세 자매가 서로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평생 사이좋게 지내던 자매들이 어머니 치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형제회의를 열어서 투명하게 논의하는 겁니다. 모든 형제자매가 다 모여서 어머니나 아버지 상황, 필요한 비용,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감추거나 회피하지 말고
모든 걸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용 부담은 능력에 따라 차등하는 게 공정합니다.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게 공평한 게 아니에요. 경제적 능력이 다른데 똑같이 내라고 하면 불공평한 거죠. 수입이 많은 사람이 더 내고 여유 없는 사람은 덜 내는 게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형이 월 수입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둘째가 500만 원이면 50만 원, 막내가 300만 원이면 30만 원. 이렇게 비율로 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재산 상속과 연계해서 생각하세요. 부모님 재산을 많이 받을 사람이 돌봄 비용도 더 많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부모님 집을 상속받기로 했으면 요양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게 공평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한 가족은 이렇게 했어요. 아파트 받을 장남이 요양비의 60%를 부담하고 나머지 형제들이 각각 20%씩 부담하기로요. 그러니까 모두가 납득하더라고요. 네 번째, 돌봄 노동도 분담하세요. 돈만 내고 손은 안 대는 건 공평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돈도 내고 시간도 쓰면 그 사람만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한 형제가 요양원 방문을 주로 한다면 다른 형제는 병원 동행을 책임지고 또 다른 형제는 용품 구매를 맡는 식으로요. 다섯 번째, 정기적으로 회의하고 결산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형제들이 모여서 어머니 상태는 어떤지, 이번 달 비용은 얼마 나갔는지 투명하게 공유하세요. 영수증도 다 공유하고 통장도 형제들 모두가 확인할 수 있게 하고요. 이렇게 투명하게 하면 의심과 오해가 사라집니다. 여섯 번째, 과거 감정은 내려놓으세요. 어릴 때 부모님이 누구를 더 사랑했든 누가 더 받았든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 원칙들로 갈등을 해결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세 형제가 아버지 치매로 완전히 갈라섰던 케이스예요. 처음에는 정말 심각했어요. 장남은 집에서 모시겠다는데 둘째는 요양원 보내자는 거예요. 막내는 돈이 없다고 빠지려고 하고요. 제가 중재를 했어요. 세 형제를 다 불러서 하루 종일 회의를 했습니다. 먼저 아버지 상태를 정확히 파악했어요. 전문의 소견서를 받아서 어떤 케어가 필요한지 확인했죠. 그리고 세 형제 각자의 경제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했어요. 월 수입, 재산, 빚 다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막내가 정말 형편이 어렵더라고요. 사업 실패로 빚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했어요. 장남이 매달 100만 원, 둘째가 50만 원, 막내는 20만 원씩 내기로요. 능력에 따라서요. 대신 아버지 재산 분배도 다시 논의했어요. 장남이 집을 받는 대신 돌봄 비용을 더 부담하고 둘째와 막내는 예금을 나눠 갖기로요. 솔직하게 대화하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부모님이 아프실 때 형제들이 뭉쳐야 합니다. 이때 싸우면 평생 후회해요. 돈도 중요하지만 형제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남는 건 형제밖에 없어요. 그 형제를 부모님 문제로 잃어버리면 그게 가장 큰 불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형제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능력껏 분담하고 투명하게 공유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세요. 그게 진짜 효도이고 진짜 형제 간의 우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강검진 결과 나쁜데도 생활습관 안 바꾸는 50대 남편과 아내의 소갈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